안녕하세요. 깨알지식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면책 결정 후에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면책을 받고 나서도 1년 동안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면책 결정을 받고도 1년 동안은 정말 조심해야 될까? 부동산을 취득해도 안 되고 어떤 재산을 만들어도 안 되고 면책을 받았지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파산 면책제도 임의는 경제적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에 처하신 분들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갱생의 기회를 주고 이분이 경제활동을 다시 열심히 하셔서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회에 세금도 내고 하면서 기여를 하라는 의미에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책을 받고 나면 제약 없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 사업을 하시는 것, 그래서 내 돈을 모아서 재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보가 가서 신용정보상에 공공기록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존기간이 5년인데 5년 동안은 신용카드 발급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엔 대출이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떤 제약도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 면책 결정한 후에 저한테 1년 동안은 이게 조심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민책 취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알려져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책 취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조문을 살펴보면 우리 채무자회생법 509조 규정이 있는데요. 채무자가 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 파산으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때는 법원은 파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 취소를 신청할 때도 면책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 후 1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잘못 알려져서 면책 후에도 1년 동안은 조심해라. 이런 말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면책 취소라는 것은 제가 법조문을 읽어드린 것처럼 사기 파산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무엇일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재산 상태를 속인 것, 허위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을 속이고 면책받은 경우, 그 다음에 재산 상태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해서 법원을 속이고 면책을 받은 경우 두 가지입니다. 재산을 속였거나 그리고 재산 상태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실무상에서는 거의 있지 않거든요. 내가 법원을 속여서까지 면책을 받겠다고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은 아주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일로 면책 취소를 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법원을 속이고 면책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면 면책받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 나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의외로 금방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시간에 또 시기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그런 일도 있어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이후에 일반인께서 조그만 빌라 같은 걸 구입하셔서 등기해달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죠. 전혀 상관없이 재산 형성을 하시는 게 가능하고 그렇게 하라고 마련되어 있는 제도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도 보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판례가 딱 한 개밖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를 좀 잠깐 소개시켜 드려 보면 면책을 받고도 면책 취소됐던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한의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면책을 신청하실 때 소득이 없다고 기재를 하고
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후에 면책 취소 신청이 들어와서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신청 직후에 3개월 정도만 폐업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기간은 계속 한의원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채권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전부터 자녀 명의로 예금 계좌를 이용해서 금융거래를 계속 해하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면책이 취소됐던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면 그만큼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많이 없다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신청할 때 법원을 속였다, 그러고도 면책을 받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간 제한 없이 1년 동안 주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정상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시고 경제활동에서 번 돈을 쓰시면서 국가에 기여하라고 만들어 온 제도니까요. 전혀 걱정 없이 이 부분은 잘못된 상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면책 결정을 받고 나서 가끔 일반인들께서 질문 주시는 거, 면책을 받고 나서도 1년 동안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틀리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